This is RE Audio. 안녕하세요. 아릴입니다. 성공하는 비즈니스인을 위한 팟캐스트 RE 오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테크, 비즈니스 뉴스를 쏙쏙 뽑아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다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도 모처럼 푹 쉬었습니다. 이번 주는 연휴 덕분에 일주일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팅 넘치게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리리 멤버십 런칭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에 런칭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뉴스 시작합니다.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IPO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소프트뱅크 측에서는 IPO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이 비전펀드의 자금 규모가 110조 원 정도인데 최소한 이 정도 규모의 자금 유치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 비전펀드에 대해서는 아리오디오에서 여러 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특히 아리리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제가 라이브 세미나를 통해서 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모든 것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비전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벤처 캐피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쿠팡이 이 비전펀드로부터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았죠. 그리고 비전펀드가 많이 투자한 기업으로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우버 그리고 위워크 등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는 고작 2년 전쯤에 조성이 된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쯤에 110조 원 가량을 조성을 했었는데 2년 정도 돼서 지금 벌써 이 돈을 거의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 소프트뱅크의 창업자이자 CEO인 마사요시 이 손정희 회장이 워낙에 빠른 속도로 이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비전펀드의 스태프들이 이 회장의 속도를 맞추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이 110조짜리 돈을 한 4년 동안에 걸쳐서 다 쓸 계획이었는데 근데 지금 고작 2년 만에 거의 돈을 다 투자를 해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비전펀드가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인 이 우버 그리고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IPO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비전펀드 입장에서는 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투자금을 좀 회수를 한다고 해도 이 손정희 회장이 원하는 만큼의 이 투자금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손정희 회장의 이 투자 야심은 너무 커가지고 이 정도 돈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또다시 이 투자금 유치를 받고 그리고 아예 IPO를 통해서도 또 투자금을 더 확보하려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IPO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가 오만의 술탄과 투자 유치 협상을 지금 벌이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소프트뱅크가 110조 원 가량의 투자금을 유치할 때는 이 거의 대부분의 돈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로부터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부다비로부터도 자금을 유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대다수가 이제 오일머니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오만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오만의 술탄은 오만 정부의 대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큰 돈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숫자도 2배 정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비전펀드의 직원들이 400명 정도인데 이 규모를 800명 정도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전펀드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에 나오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 비전 펀드가 주식 공개를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테크 스타트업 버전이 되고 싶은 것, 네,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워런 버핏 다들 아시죠? 그 투자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이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수많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라성 같은 회사들, 뭐 애플이라든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큰 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상당히 투자를 잘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도 엄청나게 뛰었는데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한국 돈으로 한 3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는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의 약간 미니 버전, 그 중에서도 테크 스타트업에 집중한 그런 미니 버전이 되고 싶은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주식 공개가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손정희 회장과 이 비전 펀드의 어떤 선구안을 굉장히 신뢰를 하신다면 이 비전 펀드의 주식을 사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서 투자를 잘 하면 이 주가가 이렇게 확 뛸 수도 있겠죠.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이 그랬던 것처럼요. 참고로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이 이 회사가 원래는 직물 공장이었대요. 빚더미에 시달리는 공장이었는데 이 워런 버핏이 1960년대 중반에 한 65년쯤에 이제 인수를 해서 이 회사를 이제 투자 회사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워런 버핏이 투자를 굉장히 잘했고, 그 결과 1965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가 무려 247만 2,600%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 역시도 뭐 이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닐지라도 테크 스타트업 버전의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비전 펀드 주식 공개를 한다면 여러분은 이 주식을 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이 어닝 시즌에서 뭐 운놈, 뭐 안심한 놈, 그리고 활짝 웃은 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놈은 제가 삼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삼성 못지않게 울었던 회사가 또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역시도 역사상 최악의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드는 자금까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결국 테슬라는 최근 주식과 회사채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한국 돈으로 2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이제 수여를 받았기 때문에 테슬라는 앞으로 전 세계 최초의 대량 전기차 생산 회사로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한 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사채, 뭐 전환사채, 뭐 이런 거 혹시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뭔지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자세히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뉴스 보면서 알게 됐는데, 혹시 저처럼 모르셨던 분들 계시면은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채권이란 무엇이냐? 이 회사채도 일종의 채권의 일종인데요. 채권이라는 것은 정말 간단히 말해서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리고 그 증거로 써주는 차용증 있잖아요. 그거를 채권이라고 부르는데요. 회사가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이게 회사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차용증을 써주는 것, 이게 회사채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전환사채로만 한국 돈으로 한 1조 8천억 원 가량을 유치를 하게 됐는데요. 이 전환사채는 또 뭐냐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는 그런 회사채를 전환사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렇게 전환사채 그리고 또 주식도 더 발행을 해서 팔아가지고 이번에 2조 6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테슬라의 주가가 오히려 뛰었습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테슬라가 지금 회사가 일을 못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서 지금 자금을 긴급하게 수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식도 이제 더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주식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주식의 가치가 원래는 떨어져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소식이 있고 나서 주가가 4.5% 정도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이제 이 엄청난 자금을 수혈받은 만큼 이 자금을 바탕으로 앞으로 잘 해내리라는 믿음과 이 또 전기차가 가진 이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 장 마감 기준으로 255달러 정도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스포티파이의 자매 앱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걸 자매 앱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새끼 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스포티파이가 앱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포티파이라는 앱 말고 스포티파이에서 또 내는 약간 자회사 같은 느낌의 조그만 또 앱이 하나 있어요. 이게 스테이션스라고 불리는 앱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호주에서만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안드로이드에서만 사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iOS 버전이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앱인데 이걸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이 스테이션스라는 앱은 인스턴트 리스닝 앱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음악 앱이라고 하면 뭐 멜론이라든가 진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듣는 거 생각해보면 스포티파이나 뭐 애플 뮤직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우리가 듣고 싶은 음악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플레이리스트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악을 보통 듣잖아요. 그런데 이 인스턴트 리스닝 앱, 즉각적으로 듣는 앱인 이 스테이션스는 이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이 스테이션들이 따로 있어요. 이 스테이션의 종류는 예를 들어서 뭐 컨츄리 히트송 아니면 뭐 릴렉싱 재즈 음악, 운동할 때 듣는 음악, 60년대 히트송, 뭐 80년대 히트송 이렇게 스테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션을 그냥 누르기만 하면 그냥 음악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스테이션에 큐레이팅이 되어 있는 음악들을 그냥 바로바로 듣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찾아 듣기보다는 누가 잘 만들어 놓은, 잘 선정해 놓은 그런 노래들을 그냥 바로바로 듣고 싶은 그런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라디오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료 사용자는 역시 이 광고를 듣게 되고요. 유료 사용자들은 광고 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거를 막 정식 런칭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고 그냥 실험하는 그런 단계라고 밝혔는데요. 스포티파이가 스포티파이 앱 외에 이렇게 또 새로운 앱을 사용자들에게 선보임으로써 얻는 것은 당연히 이 사용자들로부터 더 많은 데이터와 이 사용자들의 음악 듣는 습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앞으로 호주 외에 다른 나라에도 정식 런칭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영리한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찾아서 들을 때는 스포티파이 앱을 이용하고, 그리고 내가 라디오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나온 음악들을 그냥 생각 없이 듣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 스테이션스라는 앱을 이용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원하건 간에 이 스포티파이 안에서, 스포티파이의 생태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갇히는, 스포티파이 입장에서는 이 사용자들의 입맛을 좀 더 다양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영리한 전략으로 보여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다양한 비즈니스에도 이런 전략이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력 상품이 있더라도 뭔가 내 주력 상품만으로는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그런 또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매 앱이라든가 자매 서비스, 자매 제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면 이것이 아주 좋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곧 런칭하게 될 멤버십도 이 아리오디오와 함께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이 뉴스를 보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하는 아리리 라이브 세미나는 앞으로 이제 격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쉬고요. 대신에 이번 주 목요일 5월 9일에는 제가 좀 특별한 에피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리오디오 스페셜 에피소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미쳤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너무 더워서 왠지 못 나가게 될 것 같고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저녁에 나가도 날씨가 좋고 낮에도 저는 이렇게 막 좀 뜨겁긴 해도 좋더라고요. 아침에도 좋고 그래서 괜히 나갈 일이 없어도 일부러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나가서 막 하늘 보고 나무 보고 꽃 보고 이러면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요즘 뭔가 좀 기운이 없으시다거나 약간 봄 되면은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러신 경우에 제가 나가서 산책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진짜 아무리 우울한 일이 있었어도 한번 이렇게 걸으면서 나무 보고 약간 새들도 보고 자연을 보고 오시면은 훨씬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또 방금 보고 와가지고 더 약간 강추를 하게 됐네요. 저는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안녕.